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 대비 미적분 개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 수렴은 뭐 어떤 일정한 수에 다가간다는 얘기고, 발산은 여러 종류가 있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진동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잘 가르쳐 주진 않아. 어떤 책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리미트 AN과 리미트 AN 플러스 1, 물론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과 다르게 n이 항상 무한대로 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원래 수열 AN의 일반항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일반항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n은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이 같아야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수식이 있는데, 물론 일반항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하긴 해야 되는데, 위의 식을 쓴다면은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방정식 풀도 풀면 알파는 2가 되겠네. 물론 이런 풀이를 하려면은 an이 수렴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시험에 출제될 때는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물론 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요 an의 개수가, 이런 수식이 표현이 됐을 때 an의 개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뭐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시험 볼 때는 간단하게 이 정도 생각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자, 하나 예시를 들어줄 건데, 극한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옳은 것 찾기 문제가 극한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들어야 하는 단어 하나는 수렴하는지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는지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달라지는 거야. 뭐 기억과 니은, 뭐 옳은 것 찾기 풀이 잠깐 예시를 해주자면, 기억에서 뭐 단순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고, 기억의 계산 방법을 통해서 니은을 일반화해서 옳은 것 찾기를 찾으면 되고, 그리고 기억과 니은에서 계산한 그 방법을 통해서 디귿 계산을 또 한번 해보면 돼. 최근 트렌드가 그래. 근데 이거는 조금 옛날 문제라서 거기에선 조금 벗어난 문제이기는 해. 이 문제 보통 디귿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an과 리미트 an 플러스 1은 둘 다 알파로 같다. 그러면 이거는 최근 출제 유형 자체가 디귿 보기는 어떤 수학적 성질을 가지고 참임을 확인을 하라는 보기가 되게 많아. 디귿 보기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 보기인데,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1을 넣어보고 여기다 1 넣어봤더니 참이지. 마찬가지 여기다 1 넣어보고 여기다 1 넣어봤더니 또 참이지. 수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리미트 an과 리미트 an 플러스 1은 1로 같았다라는 가정으로 체크만 해보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극한값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런 성질은 쓸 수가 없겠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조심해주면 되고, 물론 실수배도 실수배 하면 되겠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y는 x분의 1 그래프를 떠올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0에 한없이 다가가니까 0으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겠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들을 보면 n분의 an꼴 이런 류의 문제가 많거든. 그럼 n분의 an꼴은 일단 이 분자 부분이 뭐일 가능성이 크냐면 등차 수열의 가능성이 커. 물론 100%는 아니야. 근데 등차 수열의 가능성이 크고 n의 개수를 찾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 그럼 우리는 이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 되고 n의 개수는 공차가 돼서, 이런 류의 문제는 대부분 공차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찾아보면서 공차를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함정을 파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 때문에 함정이 있냐, 보통 첫 번째 항 또는 두 번째 항을 버리고 나서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하는 등차 수열, 또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버리고 나서 세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하는 등차 수열, 이런 경우가 함정인 경우들이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또는 두 번째 항이 꼭 등차 수열로 시작을 안 하더라도 뒷부분에서는 우리는 공차를 찾는 문제구나 생각해도 돼. 왜 100% 등차 수열 아니라고 했냐면,
어떤 문제에서는 n분의 1 이런 부분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극한값 계산하면 0이 되니까 우리는 n의 개수를 찾으면 되고, n의 개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n분의 ln, n분의 an 꼴들은 결국은 n의 개수 찾는 문제다. 그리고 n의 개수 찾는 부분은 등차 수열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우리는 샌드위치를 이용을 해서 극한값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n분의 1보다 n분의 2가 큰 거는 확실하거든. 하지만 극한을 취하게 되면 n분의 1의 극한값도 0, n분의 2의 극한값도 2이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했을 때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 하나 해주면 돼. 자,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은 공비가, 등비수열 수렴 조건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등비수열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아니고 등호가 포함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이 A라고 했을 때 공비가 1이면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점점점점점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항의 값도 결국은 A일 테니까 공비가 1일 때 우리는 등비수열이 수렴할 수 있으면 알게 되겠네. 그러면 하나 또 비교해 줄 거 하나는 등비급수의 경우에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는 사실만 한번 기억해 주면 되겠다. 조금 이따 등비수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게요. 자, 급수와 일반항의 관계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야. 자, 리밋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의 an은 다른 말로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쓰고 여기서 ak라고 써줘도 되고, 또 어떻게도 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도 쓰기도 하는가. 이 세 가지 형태는 모두 다 같은 거고, 이게 수렴했다라고 얘기하면, 자,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거든. 왜? 갑자기 더운데 웬 크리스마스냐고. 수능 볼 때, 수능 보고 나서 크리스마스 날 우는 상상을 잠깐 해보면서 들어봐. 자, 눈이 있어. 그래서 나는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그 눈사람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눈사람은 눈의 합이야. 근데 눈사람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던 얘기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랑 같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근데 시그마 an 이렇게만 출제 안 하고 이렇게 덩어리로 주는 경우도 있지. 그럼 이 덩어리가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의 n승 an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물론 쉽게 생각해서 또 an을 3의 n승분의 2 이렇게 해서 야매풀이도 가능하지만, 일단 극한값은 저 덩어리의 극한값이 0이다. 그리고 리미트 2도 수렴이기 때문에 리미트 3의 n승 an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이런 류의 문제 풀 때는 분자분모에 3의 n승을 곱해줘서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5는 그대로 냅두고 4분의 3의 n승이 됐는데 4분의 3은 1보다 작기 때문에 한없이 곱해져 가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수, 눈사람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눈이 없었다. 리미트 sn이 알파면 리미트 an은 0이라는 사실 까먹지 말고 공부를 하면 돼.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게 출제가 안 될 수는 있어도 6월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범위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출제할 수 있을 거야. 자, 급수 문제 관련해서는 출제되는 유형이 일단 부분문수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을 주고 이렇게 축차식 없어지는 거, 쭈루루루 지워지면서 풀리는 문제, 또는 등비급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자, 이거는 분모가 엄청 복잡한 뭔가가 나왔어. 최근에는 꼭 이게 인수분해를 이렇게 예쁘게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분모에 뭔가의 수식이 곱이 나왔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부분문수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b분의 1이라는 수식을 생각하면 돼. 자, 여기는 최근에는 대부분 다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괄호 쳐줘야 되겠지. a3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해서 이렇게 없어졌고 앞에 하나가 남았지. 그러면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요 맨 마지막에 플러스 하나 a 플러스 1분의 1이 대부분 다 요놈의 극한값이 0이 나온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교육과정이 미적분 파트로 수열의 극한이 들어오면서 급수랑 같이 들어오면서 이과 수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정을 한번 팔 가능성이 커. 그래서 요놈의 극한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놈의 극한값이 0이 아닌 케이스가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요 맨 마지막 항이 극한값이 0이 됨을 확인하고 답을 써주는 이런 신경까지 써주면 돼요. 예시로 든 요 문제가 마지막 리미트 a 플러스 1분의 1이 0이 아니었던 케이스거든.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두길 바랄게. 자,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써졌는데, 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1보다 크게 되면은 R의 n승은 엄청 커지거나 또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커지는 숫자가 돼. 일단 절대값을 생각해보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상황에서는 발산이겠네. 그러면 이놈이 수렴하고 싶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여야 돼. 선생님,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집에서 쌀을 한 줌 가져와서 먹기 시작해볼까? 먹다 보면 배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쌀 한 바가지를 갖다가 먹기 시작했다고 해봐. 하나하나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쌀은 굉장히 작은 애지. 근데 먹다 보면 배 터져.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한다고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래서 등비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라는 사실. 등비 급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숫자를 계속 곱해가면 얼마가 된다? 0이 돼. 그래서 요놈이 0으로 가니까 결국 남아있는 식은 1-r분의 a가 되겠네. 이 a는 첫 번째 항이 되겠지. 그리고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100%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문제야. 뭐 등비급수 도형 문제야. 등비급수 도형 문제 일부 학생들이 푸는 걸 보면 첫 번째 항을 구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해서 얼마가 곱해졌는지 찾고 그 다음에 1-r분의 a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닮은 도형을 찾는데 큰 도형을 찾자. 큰 도형,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일단 닮은 도형을 찾는데 큰 도형을 찾자. 그 다음에 닮은 비, 길이 비를 찾자. 넓이 비는 뭐 대부분 문제가 닮은 도형이라고 하면 길이 비의 제곱 비가 넓이 비가 되겠네. 그 다음에 개수가 계속 한 개씩인지 또는 개수가 두 배씩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공비를 찾는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을 찾아서 답을 풀어주면 되겠네.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최근 트렌드 하나를 얘기하자면 최근 트렌드는 대각선이야. 대각선. 너무 많이 출제하고 있어. 자, 이 문제로 예시를 들어주자면 결국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들을 더해가라고 얘기한 거거든. 도형을 크게 보자는 얘기가 이 도형은 어디에 껴있는 거냐면 이 직사각 안에 껴있는 애야. 마찬가지 이 도형도 이 직사각형 안에 껴있는 애지. 그러면 우리는 도형을 크게 보니까 결국 첫 번째 직사각형과 두 번째 직사각형의 길이 비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최근 트렌드가 대각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지. 그럼 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5야.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게 원을 이렇게 그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지.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두 번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1이 되지. 그럼 길이 비는 루트 5대 1이 되겠네. 그럼 넓이 비는 5대 1이 될 거고 개수가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비는 5분의 1로 해서 첫 번째 항 구하고 답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이 부분도 뭐 등비급수 도형 문제 한번 다뤄줄게. 자, 무리수 2의 정의. x가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에 무한번 1 근처수를 무한번 곱하면 2가 된다. 그 다음에 요 x분의 1을 뭘로? 역수취 해주면 되겠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의 극한값은 x가 x분의 1을 하게 되면 x는 0으로 간다로 바뀔 수 있겠지. 그리고 무리수 2는 2.718 정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요 놈은 바로 요게 극한값이 2니까 ln2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두 번째도 어떤 장난을 친 거냐면
ln 1 플러스 x의 x였다는 얘기는 요 놈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 x분의 1 이렇게. 그럼 이 x분의 1을 이렇게 올려줘서 x분의 1로 쓸 수도 있겠네. 그럼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x가 0으로 갔을 때의 상황은 무리수 2가 돼서 이 놈은 극한값이 1이 되겠지. 자, 로그 a 이런 표현이 나오면 ln으로 찢어. ln a분의 ln 1 플러스 x로 찍고 여기가 곱하기 x 있었으니까 이 놈의 극한값은 1이 되겠네. 그래서 ln a분의 1이 되겠네. 자, x분의 2의 x 빼기 1. 원래 이제 이거 정리할 때는 2의 x제곱 빼기 1을 t로 치환해서 해주면 같은 수식이 나오는데 요놈하고 요놈을 수험생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미변환 공식에서 찢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 위에 건 헷갈리진 않을 거야. 그러면 지수하고 로그는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그럼 역함수에 역자가 수학에서 역자가 들어가면 뭔가를 바꿔주는 거거든. 그럼 지수하고 로그 관계는 역수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역자가 들어갔으니까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헷갈리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으로 생각을 하면 덜 헷갈리겠지. a의 x제곱이 미분은 a의 x제곱 ln a가 되니까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ln a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지. 자, 자연로그는 밑이 2인 로그.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2의 x제곱이 미분은 2의 x의 제곱. a의 x제곱이 미분은 a의 x제곱 ln a.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뭐 이 시간에 증명까지 할 생각은 없어. 자, ln x의 미분은 x분의 1. 마찬가지 로그 a의 x도 또 어떻게 하자고? ln a분의 1 곱하기 ln x라고 쓰고 요거는 개수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요거를 미분하면 x분의 1이겠지. 그래서 x ln a분의 1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자, 삼각함수 이거는 뭐 코가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 시컨트는 코가 안 붙었으니까 코가 붙은 거분의 1. 코탄젠트는 작은 탄젠트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수험생들이 까먹는 하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 이거의 출발은 어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고 코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고 코사인분의 1은 시컨트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겠네. 나중에 출제 예상 문제 하나 얘기해 줄까? 인티그랄 탄젠트 제곱 x dx. 이거는 요걸 이용해서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탄젠트 x를 바꿔서 탄젠트 제곱 x를 바꿔서 해주면 돼. 아직 이 내용은 출제 안 됐는데 출제가 되면 물론 6월 모의고사 범위는 아니라서 뭐 조금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수능날 저거를 보면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두길 바랄게요.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풀 코사.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코마 코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 코사. 이제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코사인이 있으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편해. 자, 사인 2x는 2사인 코사인.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자, 코사인 2x는 시작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 마찬가지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도 쓸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실제 시험장에서 쓰일지는 몰라. 하나 팁 하나 주자면 삼각함수 관련한 방정식 문제의 경우에서는 1차식이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생각을 해서 1차식이 코사인이었으면 전체를 코사인에 대해서 맞춰주고 1차식이 사인이었으면 다 사인으로 맞춰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탄젠트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하나 있으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x였어. 그럼 탄젠트 x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끼인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뭘 떠올려야 돼? 탄젠트를 떠올리면 돼. 공식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 탄젠트 2x는 마찬가지로 1 탄젠트 제곱 x분의 2 탄젠트 x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자, 삼각함수 합성. 뭐 이거를 이번에 모른다 하면 좀 외워놓을 필요는 있어.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이거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 그 다음에 쌓고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가 되고 플러스 코 싸가 되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요 놈을 코사인 알파, 이 놈을 사인 알파라고 하면 이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됨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저놈이 코사인 알파였고 저놈이 사인 알파였다까지 기억해주면 되겠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둘까? 뭐 궁금하면은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x, 그 다음 두 번째는 x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세 번째 거는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전개해 본 다음에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이걸 왜 강조하냐면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에서 최근에 세타가 0으로 가는 문제가 아닌 4분의 파이로 가는 경우와 6분의 파이 또는 3분의 파이로 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의 경우에 보통은 수식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쓴 다음에 뭐 세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t로 치환해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 써서 막 전개해서 푸는데 그렇게 하면 좀 돌아가는 풀이라서 어렵고, 바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을 가지고 길이들을 표현을 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 풀이가 조금 더 쉽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건데, 얘도 2로 묶으면 2분의 1 항상 사코마 코사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요놈은 2의 사인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요놈은 루트 2의 사인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요놈은 2의 사인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겠구나 방법만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실제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삼각함수 극한 문제가 첫 페이지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간에서 뭐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로 또 한 문제 출제가 되지. x분의 sin x,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고 x분의 탄젠트 x도 1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x랑 똑같아서 x분의 sin x 곱하기 x분의 sin x니까 수렴이었으니까 1 곱하기 1로 찢어서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마지막 거는 여기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놈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돼서 다시 사인 제곱 x가 되고, x제곱분의 사인 제곱 x가 1로 바뀌고 요놈의 극한값은 2가 되니까 다시 2분의 1로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공식화해서 외워도 돼. 어떤 경우에 x가 0으로 갈 때 sin x는 x로, 탄젠트 x도 x로,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1 x제곱.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오면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한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사인 제곱 x로 바꾸고, 사인 제곱 x는 사인 x는 x로 생각할 거니까 x제곱을 생각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인 fx 하나 또 조심할 건 뭐냐면 이 fx가 0으로 갈 때의 상황이야. 저거는 fx가 0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쓸 수 있는 수식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요놈이 0으로 간다고 하면 요놈을 t로 치환해서 t분의 sin t의 극한값은 1이지. 그래서 fx만 남는 경우가 생기니까 sin fx가 나오면 우리는 fx만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최근에는 0이 아닌 문제라 x가 0으로 가는 문제가 아닌 다른 류의 문제들도 출제된다고 했는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얘도 t로 치환한다면 t분의 sin t니까 극한값은 1이 돼. 두 번째 거는 루트 2를 쓰고 sin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선생님, 저는 그냥 전개하는 게 이번 생에는 빠를 것 같아요. 그래도 돼. 강요할 생각은 없어.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여기 t분의 sin t는 1이니까 요놈의 극한값은 루트 2가 되겠네.
1 탄젠트 x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코사인 x로 통분하는 거야. 그럼 이게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그러면 다시 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의 요 부분은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루트 2가 될 거고,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2로 가니까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상황이 되겠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 t로 생각하면 t분의 사인 t니까 1이 되겠지. 마찬가지 이놈도 2로 묶으면서 2분의 루트 3에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x가 될 거고, 요놈 2분의 루트 3은 사인 3분의 파이, 요 2분의 1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2의 사인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묶일 거고, 여기가 다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이놈은 t로 생각한다면 극한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각을 자르는 어떤 직선이 하나 나와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문제는 정삼각형에서 1대1대 루트 3인데 정삼각형의 이쪽 각도가 60도잖아. 이게 3분의 파이라서 요놈이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지고 여기를 뭐 x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각도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니까 이 각도를 가지고 삼각형들을 생각해서 직각삼각형들을 그려내서 길이를 찾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미분은 이거는 한번 간단하게 외우자. 꼬마신 신고 탄 cc 탄, 요거면은 삼각함수 미분 다 외울 수 있어. 꼬 마이너스 사인 신고 탄 cc 시컨트 제곱 x. 그러면은 탄 cc잖아. 그럼 c는 c탄이야. 그래서 탄 시컨트 미분은 시컨트 x 탄젠트 x야. 그럼 코시컨트는 누구랑 짝이냐면 시컨트랑 짝이거든. 그리고 코가 붙으면 항상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어. 그럼 c탄이니까 코시컨트는 코시컨트 코탄젠트야. 코탄젠트의 짝은 탄젠트야. 그럼 탄젠트가 시컨트 제곱이었으니까 이거는 코시컨트 제곱이고 코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삼각함수 미분은 이렇게 외워주면 돼. 함수의 몫의 미분법, gx분의 fx의 미분은 gx의 제곱분의, 이거는 곱미분이지, 곱미분. fx 곱하기 gx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잖아.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마이너스만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조금 외우는데 덜 어려울 거야. 자, x분의 1의 미분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인데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건데, x제곱분의 1 적분은 겁나 쉽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이번 시험 범위가 적분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그거는 별 필요가 없겠지만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되겠지. 자, gx분의 1 미분은 g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g'x다. 이것도 뭐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네. 뭐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파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교과서 내용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 다시 꼼꼼하게 읽으면서 너무 빠르다, 아니면 다른 내용도 좀 알고 싶은데 싶으면 그 내용들도 한번 찾아보면 돼. 자, 합성함수 미분은 결국은 f의 gx의 미분은 뭐만 기억하면 돼? 속미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되겠네. 곱하기 g'x 이렇게 하면 되겠지. ln 절대값 x의 미분은 x분의 1, 로그 ax는 또 밑변하고 있으니까 x ln a분의 1, ln fx의 미분은 fx분의 f'x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지. 자,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많이 출제되거든. 그러면 x좌표가 ft고 y좌표가 gt였다라고 얘기하면 속도는 그냥 좌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f't, g't. 속력, 그럼 속도하고 속력은 달라.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속력으로 한다.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이거는 속도를 뭘로? 피타고라스 써주면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이걸 또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계도 함수 써주면 될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 뭐 이것도 피타고라스로 생각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려울 건 없겠네. 자, 음함수 미분은 f의 x, y 꼴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뭐 y제곱은 1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원래는 y는 fx꼴로 정렬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기가 어려워. 그럴 때 쓰는 미분인데 요거를 ex-y 요거는 곱미분 해야 되지. 그래서 x는 그대로 y를 미분하면 x에 대한 미분을 해줬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또 이 y 프라임은 0이라고 쓰면 되겠네. 뭐 이런 류의 문제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 자, 역함수 미분법. 역함수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함수 존재 조건 1대1 대응이라는 사실. 그리고 기하학적 의미는 y는 x에 대한 대칭. 그리고 또 하나 fx와 f 인버스 방정식 fx는 f 인버스 x를 풀어라 하면은 equal x를 쓰는데 이것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언제만 증가함수일 때만 올바른 식이다라는 것도 기억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바로 아까 뭐 합성함수 미분으로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는 1이 되고 결국은 이게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하나 숙제를 하나 내줄게. 간단한 얘기인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x는 0에서 g'x 값이 존재하지 않았다. g'0 값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뭘 의미할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이게 함수는 뭐 두 번 미분한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 자, 접선의 방정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곡선 위에 한 점 a, f,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있지. 곡선 위에 한 점 a, f, a에서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y-fa는 f'(a) 곱하기 x-a. 곡선 밖에 한 점 x1, y1에서 y는 fx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곡선 위에 한 점을 t, ft라고 설정을 했을 때 y-ft는 f't의 x-t가 되고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t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t의 값이 세 가지가 나왔다. 그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네. 뭐 이거는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 원래 미분에서 0되는 x값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있다. 이거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고 우리는 또 하나 얘기하지만 자, 절대값 x 그래프는 x는 0에서 미분은 불가능했지만 요놈은 극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내용까지 함정을 팔 것 같진 않은데 상수함수도 극값이 존재하는 함수다.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야. 여기에 교과서적인 정의에 의하면 적당히 구간을 적당히 잘랐을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할 때 이거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저기 사설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뭐 대치동에서 돌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 보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거기까지 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미분은 불가능해도 극값은 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극대극소의 판정은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고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았다. 그러면 위로 볼록이란 얘기고 그럼 요 놈은 극대가 되겠네. 마찬가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됐다. 그럼 아래로 양수가 됐다면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고 이거는 극소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지. 뭐 변곡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면 돼. 요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옳은 걸 찾기 문제에서 디귿 독에서 여러분들한테 출제자가 묻고 있는 게 변곡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즉 f2' 알파는 0이었지만 x는 알파 좌우에서의 f2'x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놈은 변곡점은 아니다. 그래서 틀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 f' 알파는 0이었지만 f'x의 부호가 알파를 기준으로 좌우가 부호가 같았다면 이것도 극값은 아니었던 것처럼 이것도 보기에서 만약에 극값이냐 또는 변곡점이냐 묻는 거는 틀린 경우가 많다고. 왜냐면 함정 파기가 좋아서.
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이거는 30번 문제, 함수 추론해 가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야. 뭐 일부 내용은 교과서, 어느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다 있는 내용이고 어느 부분은 없는 것도 있는데 접근해 가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정의역을 꼭 체크를 해라.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은 함수의 특징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 그 함수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함수냐, 기함수냐, 주기함수냐,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 이 정도 봐주면 돼. 왜냐하면 선대칭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면 오른쪽 부분만 그리면 왼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복사해주면 되니까. 자, 3번.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디다 그리냐면 직교좌표 선상에다가 그려. 그럼 직교좌표 선상에다 그리다 보니까 결국은 x절편 또는 y절편, 즉 x축에 의해서 잘리는 점과 y축에 의해서 잘리는 점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점들을 찾아 놓는 게 그래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 그래서 x절편 또는 y절편 찾을 수 있을 때 너무 복잡해 못 찾아. 그럼 찾지 마. 네 번째, 여기까지는 함수를 그대로 놓고 판단했던 내용이고, 네 번째는 미분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 극대값, 극소값, 증가, 감소 상태. 그럼 다섯 번째는 또 뭘 이용해서 판단을 해봐야 돼?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런 내용들이 되겠네. 자, 6번은 자, 극한값을 좀 생각을 해주면 돼. 함수 하나를 예로 들어주면, 자, x 제곱 플러스 1분의 x라는 이런 류의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무한으로 갈 때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사실. 또 하나, 2의 x제곱분의 xn제곱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고 할 때 요놈의 그래프의 극한값도 0이 된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교과서 내용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너무 좋아하는 문제라서. 자, 방정식의 활용.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배웠을 건데 여러분 다 까먹은 내용이야. 뭐가 있냐면, 자, 연립방정식 y는 fx와 y는 gx라고 하면 여기서 항상 나오는 내용은 함수 y는 fx와 함수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런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이런 류의 문제풀이는 그 다음은 어떻게 가냐면, fx는 gx랑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0이라고 하고, 뭐 이놈을 인수분해를 하건 근해 공식 쓰건 이렇게 풀어가거든. 그럼 이걸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야 돼. 함수의 그래프 두 개로 찢어가지고 함수의 그래프 두 개를 유출을 해. 특히나 만약에 하나가 뭐 초월함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나오고 하나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으면 미지수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럼 그 미지수는 간단한 쪽, 초월함수가 간단하니 직선의 방정식이 간단하니, 직선의 방정식이 간단한 건 1차 함수가, 1차 함수 쪽에 미지수를 붙여놓고 초월함수를 그려서 직선을 이동시켜 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간다면 이런 류의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야. 자, 부등식의 활용은 fx가 이런 단어가 나올 거야. 문과에서는 나오기가 힘든데 이과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만족한다, 이런 류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뜻이 결국은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 이상이다 라고 할 거면은 우리는 hx로 세팅을 해줘야 돼. fx 마이너스 gx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요놈이 0 이상임을 보여주면 돼. 즉 이놈의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여주면 되거든. 그러면 출제 하나 예상을 해주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x가 gx 이상이다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출제 예상 문제. 너무 올라갔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 이상을 만족시키게 하는 실수 a의 값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류의 문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두 개가 항상 교점이 있어요. 교점이. 이 교점을 가르쳐주면 시은 4점일 거고, 교점을 꽁꽁 숨겨놨으면 킬러 4점일 거야. 그러면 교점이 항상 있다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 해두는 게 좋아.
그러면 f 알파하고 g 알파가 같았으면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도 같아야만 이거는 절대부동식을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돼. x는 알파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fx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gx 그래프가 여기서 만났는데 미분계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가 한 놈을 뚫고 지나가든지 또는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니까,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는 절대부동식이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교점을 숨겨 놓을 건데 이 교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 찾으려고만 노력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하나를 얘기를 해줘. 물론 이거는 절대부동식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데, 왜냐면은 절대부동식은 아니거든. 범위를 한정 지었을 때의 절대부동식 문제, 이렇게 하면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가르쳐 주진 않았어. 근데 어디서 만나니? 1,0에서 만났지. 이놈의 그래프하고 이놈의 그래프가. 근데 1,0에서의 미분계수가 얘도 6이고 얘도 6이거든. 그럼 요놈하고 요놈이 1,0에서 접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이 근처, 1 근처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fx도 f1은 0이어야 되고 f'1은 6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찾으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의 문제가 될 거야.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뭐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고 뭐 열린 구간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극대극소값 찾고 범위 한정 지어서 경계값 찾고 거기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으면 최대 최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평균값 정리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굳이 오늘은 언급을 안 해서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꼭 찾아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평균값 정리가 옳은 것 찾기에 디귿 보기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지.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옳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경계값 사이의 평균 변화율 또는 어떤 특정한 값, 그런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하면 뭐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어지는데,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특정한 값이라고 하면 이 교점의 교점, 이게 이제 y는 x라는 그래프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a였다 치자.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대충 그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였니? 평균 변화율이 1이었지. 그러면 뭐 또 평균 미분계수가 1이 되는 알파 1이 되는 게 하는 어떤 C값이 알파하고 A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아마 이과 문제다 보니까 합성함수 개념까지 적용을 시켜서 얘기해 줄 것 같은데, 평균값 정리에 옳은 것 찾을 때는 끝값, 경계값들 또는 중간에 주어진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고 그 평균 변화율이 문제에서 주어진 G'C는 K라고 했을 때 그 K값이라면은 참임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간단하게 미적분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다. 정리 잘 해서 6월 모의고사 잘 보고 자신감 뿜뿜 해서 수능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적분 총정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적분에 해당하는 적분 파트이기 때문에 수학2에 해당하는 적분 파트를 보고 싶은 학생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수학2 총정리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적분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번 부정적분, 두 번째는 정적분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분에서 수험생들이 맨날 실수하는 부분은 적분상수 C 요거를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절대로 빼먹지 않고 문제 풀 때 정말 이렇게 극도로 신경 써서 적분상수 C를 써가면서 문제 풀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9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의 경우에 이 적분상수 C를 안 씀으로 인해서 수식은 3개를 찾았지만 미지수는 2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수식 3개 중에 2개를 선택했을 때와 또 다른 2개를 선택했을 때의 값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시험 하나를 망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싶다면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을 꼭 정리해 두고 여기에서는 적분상수 C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 일단 정리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적분은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기본적으로 공식을 이용한 문제풀이들, 예를 들면 인티그랄 x제곱분의 1 적분은 마이너스 x분의 1,
왜 x제곱분의 1을 강조를 하느냐, 이게 겁나 많이 출제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리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x제곱분의 1 dx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적분상수 c 써주는 거 빼먹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적분의 두 번째는 당연히 치환적분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분이 되는데, 어떤 문제는 치환적분이고 어떤 문제는 부분적분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 지어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시간 낭비를 하다 보니 다른 문제 풀 시간이 또 없고, 그래서 점수가 살짝 안 좋은 경우들이 생기는데,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치환적분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건데,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경향들 자체를 보면 f'x와,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보다는 fx를 덩그러니 주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처리해서 문제를 풀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류의 문제는 적분이 2분의 1의 fx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c가 됨을 잊지 않으면 되고, 이놈도 역시 3분의 1의 fx의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됨은 바로 이해하고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치환적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f 안에 어떤 복잡한 수식의 경우, 이 복잡이란 단어가 단순히 EX일 때만도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둔다면 이거는 치환적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각인시킬 수 있을 거고, 시험장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EX뿐만이 아니고 x-t라는 평행이동도 치환적분으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21번 문제, 이 문제도 생각할 부분은 왼쪽식 적분하면 이 수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문제를 볼 때 다각도로 크게 봐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등장할 류의 문제에 관련된 얘기인데, 수험생들이 잘 못 보는 부분이 요 전체를 라지 fx라고 놓는다면 요 스몰 fx가 라지 f'x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면, 라지 fx를 또 적분해야 돼, 이런 게 너무 어렵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봤으면 다음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가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류의 문제를 지금 f의 7을 구하려면 우리는 fx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fx를 구하고 싶다면 이놈을 뭘 해야 되냐면 적분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적분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적분은 안 되는 상황이지. 그렇다면 이거를 나는 왼쪽 식을 fx꼴로 만들고 싶다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면 되지. f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이놈을 미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1에 f'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결국 요 놈을 적분하고 싶다면 양변에다 뭘 곱해야 된다? 2x 플러스 1을 곱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롯이 부정적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 안 빼먹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치환적분은 f 안에 복잡한 수식, 그 다음에 fx와 f'x꼴의 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치환적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부분적분은 일단 출발은 어디냐, 태생의 출발이 곱미분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f'x gx 플러스 fx의 g'x. 그래서 이놈만 남긴 상태에서, 저기 보기대로 하면 이놈만 남긴 상태에서 이항을 한 다음에 전체로 적분기호만 써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적분상수 C가 없는데요. 여기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 C가 여기서 생기니까 굳이 여기서는 안 써줄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 이 페이지 보면서 여러분들은 제 말이 하나도 안 들렸을 거고 충격과 공포 그리고 삼다수라는 글자는 보였을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충격과 공포, 삼다수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 어떤 문제가 부분적분 문제냐, 그 부분을 각인시키려고 또 이런 글을 써놨는데, 자, 곱과 미분 그리고 G3 다로, 이 두 얘기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적분을 하려고 했는데 인티그랄 안쪽에 뭔가가 두 개가 곱해진 꼴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분 적분을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지산다로는 뭐냐? 그러면 부분 적분을 해갈 때 우리는 어떤 놈을 fx로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놈을 g'x로 결정을 해서 적분할 놈은 누구, 미분할 놈은 누구, 이걸 어렵게 생각할 건데, 이쪽으로 갈수록 미분이 돼 있는 놈, 즉 적분을 해야 할 놈들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미분을 해야 할 놈이라고 결정을 하면 돼.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즉 여러가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두 개의 함수가 곱해진 꼴이라면 우리는 부분 적분을 떠올려야 되는데, sin x와 2의 x제곱이 곱해져 있다. 그럼 우리는 요놈이 g'x꼴, 요놈이 fx라고 생각을 해서 적분을 해가면 된다는 얘기야. 곱과 적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하는 식이 있다. 또는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된 함수들 중에서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지수함수 쪽부터 적분할 놈으로 생각을 해주자.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부분 적분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공식을 이용한 적분 정리를 한번 해주자면 x의 n제곱 적분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까지 써준다는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고, x분의 1 적분은 ln 절대값, 여기에 절대값 들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줘야 되고, 그럼 반대로 역으로 만약에 절대값 x의 미분을 하라면 이 절대값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놈은 x분의 1이 됨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x제곱분의 1 적분은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써주면 되고, 루트 x가 됐다. x에 2분의 1승이 됐기 때문에 1을 빼서 2분의 1이 됐으니까 1을 더해주면 되고, 요놈은 2분의 3이니까 여기에 3분의 2가 곱해져 있다면 요놈을 미분을 하면 다시 x에 2분의 1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요놈은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일 거고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곱하기 2가 된다는 사실, 물론 적분상수 c도 써줘야 된다는 것. 별표 딱 쳐주고, 요즘에 등장할 류의 문제인데 요놈의 적분은 x, fx가 된다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의 적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출발선상에서 요놈은 그냥 공식화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적분할 거고, 요놈은 또 부분 적분 할 생각을 할 건데, 실제로 얘는 x sin x로 바로 적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요놈 미분해 보면 x 미분하면 sin x, x는 그대로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도 아마 조만간 등장할 류의 문제들이니까 꼭 정리해두고 시험장에서 안 헷갈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최근에 fx 곱하기 f'x 꼴들은 많이 등장을 했는데 fx분의 f'x 꼴은 등장을 한 적이 없지. 그래서 ln 절대값 fx 그 다음에 적분상수 플러스 c까지 쓰면 되고, 반대로 ln 절대값 fx를 미분하면 fx분의 f'x가 된다는 사실도 역으로 기억을 해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작년 모의고사 문과 문제인데, 문과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 정도는 결국은 x 플러스 1의 fx의 전체의 미분식이 요놈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인티그랄 gx dx는 x-1의 fx가 된다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x 플러스 fx 플러스 x, f'x 꼴의 적분도 있지만 fx 플러스 1차식 x-알파의 f'x 꼴 적분까지도 꼭 기억을 해둔다면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 너무 계산 많이 안하고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예시 들어놓은 것도 한번 다시 해보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삼각함수 적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꼬마신 신고 탄 cc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미분하면 신코, 탄 cc,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될 거고 탄 cc를 탄 cc 반대로 딱 끊어서 그러면 시컨트 미분은 시탄이다, 시컨트 미분은 시탄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그럼 선생님 코탄젠트 x는요, 코탄젠트는 코가 붙으면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코탄젠트의 짝은 탄젠트다 보니까 코시컨트 제곱 x라고 쓸 수 있겠네. 오, 선생님 그럼 코시컨트 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라고 시컨트의 짝임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꼬마신 신고 탄 cc 이거를 밥 먹듯이 외우고 있으면 삼각함수 미분과 삼각함수 적분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라는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지. 자, 꼬마신 적분상수시 신꼬 탄 cc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x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cc탄은 시컨트를 미분하면 cc탄, 코시코탄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였다는 것. 그럼 바로 금방 정리를 했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출제 예상 문제하고 출제위원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또 하나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 된다는 사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곱하기, 그럼 이거는 다시 바꾸면 시컨트 x 탄젠트 x였으니까 뭐가 된다? 적분하면 시컨트가 된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분의 1을 시컨트 제곱으로 바꿨던 거지.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외울 때는 이 정도까지도 다 같은 거라는 건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탄젠트 x 미분은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c. 코사인,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이거는 치환적분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자, 탄젠트 제곱 x 적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일단 공식으로 푸는 문제, 치환적분, 부분적분. 그럼 또 탄젠트가 헷갈린다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왠지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돼. 그래서 이거를 치환적분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사실은 공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코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x가 되고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시컨트 제곱은 적분하면 탄젠트 x 그 다음에 1은 플러스 x라고 쓰면 될 거고 적분상수 c까지 써주면 문제가 없겠네. 자, x 코사인 x는 부분적분이야. 여러분들이 해보길 바랄게요. 자,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역대급 가장 어려운 30번 문제. 그럼 충격과 공포. 또 이게 나오면 우리는 뭘 상상하자? 곱과 미분. 뭔가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면 뭘 생각하자? 부분적분을 생각을 하자. 어차피 우리는 요 놈을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gx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t가 표현된 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극대극소는 미분해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을 찾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문제지. 그러면 이거는 fx하고 코사인 파이 x가 곱해진 꼴이니까 곱이잖아. 곱. 두 함수의 곱.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미분을 부분적분을 한번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지. 그러면 이거는 부분적분을 한번 해보면 이 부분이 앞부분이 자 정수 파이 사인 정수 파이는 0이 돼서 이 앞부분이 넘어 날아가고 인티그랄 이 뒷부분만 남아서 엄청 쉬운 류의 함수가 만들어져. 여기가
f'x인데 fx가 t를 기준으로 해서 t보다 1 작은 구간에서는 미분계수가 1이고 오른쪽 구간에서는 또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이게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니까 각인을 시키자고 우리는 뭐다? 곱과 미분, 뭔가가 곱해진 꼴이 나왔다. 또는 여기에서는 미분이라는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진 않았거든. 물론 여기에서 볼 때 미분계수가 1하고 마이너스 1, 쉽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거기까지는 못 봤을 거고 함수의 곱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부분적분을 떠올리자. 한 번 더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 2의 x제곱은 적분하면 2의 x제곱 된다는 걸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고 a의 x제곱은 가끔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a의 x제곱 미분은 a의 x제곱 ln a가 되니까 a의 x만 남기려면 우리는 ln a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얘도 뭐 치환적분이긴 한데 우리는 2의 x제곱을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요 놈을 2의 fx꼴인데 이 fx가 1차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여기가 f'x가 곱해져 있는 꼴일 때만 우리는 치환적분으로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놓는다면 이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놈의 적분도 2의 sin x가 되겠네. 이렇게 정리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x분의 ln x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하자. 이 ln x의 제곱이 아니고 2분의 1이 되겠네. 물론 요놈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x분의 1을 적분을 해. 그러면 ln x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인티그랄 앞에 거는 ln x가 됐고 뒤에 거 ln x를 미분하니까 x분의 1 dx가 됐겠지. 요놈을 다시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결국 요놈의 2배가 되니까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결국 인티그랄 x분의 ln x의 적분이 바로 되겠다. x분의 ln x에. 아니면 또 우리는 ln x의 제곱을 좀 이 ln x 곱하기 x분의 1 합성함수 미분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ln x 적분은 x ln x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사실. 1 곱하기 ln x가 되는데 우리는 요 1을 쓰는 거 이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1은 적분하면 x ln x 그 다음에 인티그랄 x 곱하기 x분의 1이 돼서 1이 되니까 1을 적분하면 x가 된다는 사실이지. 물론 적분상수 c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내용. 자,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x제곱분의 1이 적분이 굉장히 쉬운 함수라는 것 까먹지 말고 출발만 얘기해주자면 마이너스 x분의 ln x라고 쓰면 되고 인티그랄 어떻게 써가고 마무리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등장을 많이 안 한 문제라서 이것도 앞으로 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꼭 해두길 바라겠습니다. 충격과 공포, 곱과 미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도함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미분했다는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미분부터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네.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분식이 주어졌다. 곱과 미분 또 하나 함수와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는 부분적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x분의 fx를 미분한 식을 알고 있는 거지 fx를 미분한 식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 마찬가지로 2의 t제곱인데 이것만은 적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럼 여기다 t를 곱해주고 여기다 t를 나눠줘서 생각을 한다면 ft라고 쓰면 되겠네. 그렇다면 요놈은 적분을 하면 되고 요놈은 미분을 하면 되겠다. 우리는 부분적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식의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거는 부분적분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적분을 해야 하는데 미분이라는 수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출제자가 정말로 부분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면 좋겠습니다. 자, 28번 유의 문제 무려 3점짜리 문제인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을 하거든. 왜 난해하게 생각을 하냐, 여기가 A, 2A이고 여기는 2A, 4A니까 이거는 치환적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는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지만 곱과 미분
또 x제곱분의 1은 적분이 굉장히 쉬운 놈이다. 또 하나, 자, 요 놈은 이 fx, f'x는 fx의 전체의 제곱의 미분이라는 사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주어졌고 x제곱분의 1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물론 나누기도 곱으로 표현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첫 번째 접근하는 거는 이 놈은 뭐다? 부분 접근이다. 또 하나, 문제를 풀다 보면 f의 2x라는 수식이 나올 건데 f 안에 복잡한 수식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다? 여기서부터는 치환 접분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공식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치환 접근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부분 접근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그거를 기출 문제를 풀든 아니면 사설 문제들을 풀든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면 어렵지 않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역함수 접분인데 역함수 접분을 하라고 하면 y는 x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팁 하나를 준다면은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f 인버스 x는 어떻게 보냐? y축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돼. y축에서. 그러면 0부터 1까지 역함수를 접분한 놈은 결국은 요만큼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자, x, f 프라임 x, dx는 요 놈은 역함수 적분이다.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걸 부분 적분하면 x, f 프라임 x,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데 하나 그래프 예시를 들어줄게. 자, 여기가 a, 여기가 f의 a, 여기가 b, 여기가 f의 b가 되겠네. 그럼 요 놈은 BFB에서 요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는 거지. 그래서 현재 이만큼의 넓이가 될 거고 거기에서 A부터 B까지 fx, dx를 빼라. 요 부분만큼을 빼야 되니까 결국 남아있는 부분은 요만큼이 되겠네. 그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함수는 y축에서 바라본 y축에서 fx를 바라봤을 때 이게 역함수가 된다. 그래서 x, f 프라임 x, dx의 적분은 결국 또 뭐가 된다? 역함수의 적분이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만약에 출제자가 예시를 준다면 이 부분은 수식을 x, f 프라임 x로 해서 적분을 해낼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겠지. 그럼 아까 제시해줬던 x 코사인 x 인티그랄 이거나 또는 x sin x도 역함수 적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출제 예상 문제를 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해준다면 이런 출제 예상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최근에 역함수 적분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면 이 다음 세대 언젠가는 역함수 치환적분 문제인데 역함수 치환적분을 문제로 출제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류의 문제 푸는 방법은 gx를 y라고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역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f에 대해서 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는 x만 남을 거고 요거는 fy가 될 거고 그래서 dx가 f 프라임 y의 d의 y가 될 수 있을 거고 물론 적분상수 적분 영역 바꿔주는 것도 중요한데 역함수 치환적분 하는 방법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석원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 예전에 들어있었던 문제인데 반응이 좋으면 뭐 해설 강의 올리고 있는 것들 반응이 좋으면 이런 류의 문제들도 겁나 많이 제시해주고 해설 강의도 다 진행해주겠습니다. 잠깐 광고는 이제 끝났고 하던 거 계속 연결해서 하자면 구분구조법 너무 어렵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요 n분의 1은 dx 요 놈은 인티그랄 0분의 1 자,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애 중에 n분의 k를 모두 다 x로 바꿔주면 적분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요 dx 뒤에 써주면 될 거고 요 놈은 f 프라임 2x 그
그 다음에 3x라고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dx 이렇게 썼다면 이제는 f 안에 복잡한 수식이 있을 때 ex를 t라고 치환해주는 치환제품만 정리해가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공식화해서 이거는 외워도 되는 부분이야. 요즘 너무 어렵게 출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자, 역함수 적분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 수식도 사실은 역함수 적분에 해당하는 문제. 일단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그러면 gx는 y축에서 쳐다본 놈의 그래프 개형이 gx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k에다가 일단 1을 넣어보면 요 놈을 n개로 쪼개겠지. n개로 이렇게 뭐 이 정도 쪼개겠다고 해보자. 그럼 요 놈은 gn분의 1은 요만큼의 길이가 되고 gn분의 0은 0이 되지. 거기에다가 n분의 1을 곱하라고 하면 요만큼의 n분의 1이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네. 두 번째는 gn분의 2에서 gn분의 1을 빼라고 하면 gn분의 2가 요만큼이고 gn분의 1은 요만큼이니까 차이는 요만큼이 되겠지. 요만큼에다가 n분의 2를 곱해야 돼. n분의 2는 요만큼의 길이니까 요만큼이 되겠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또 그려가도 될까? 이렇게. 그럼 이거를 무한기로 잘라내면 결국 어디에 해당한다? 이만큼의 넓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0부터 1까지 fx dx가 되겠지. 이런 부분 기억해주면 될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y축에서 쳐다보는 거, 그게 역함수의 그래프다.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미적분 기본 정리. 원래 뭐 정적분의 성질 이런 것들은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안 해주는 거고, 이과 수학 시험 보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학생들은 초기에 얘기했듯이 수학 2 과정에 개념 총정리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부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길 바랄게요.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 다음에 미분한 상태에서 다시 적분하라는 것의 차이는 적분상수 c의 차이고, 이런 수식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1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g의 a는 얼마다? g의 a는 0이다를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부분을 틀려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 최근 출제 문제 중에 킬러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 싸움이야. 하나 싸움. 수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접근할 때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 부정적분에서 뭐 빼먹으면 안 된다고? 적분상수 C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자, 요 놈은 F의 GX, 그 다음에 속미분 한번 해줘야 된다는 사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여기에 또 추가해서 X부터 A까지 FT, DT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하면 이놈은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사실도 한 번쯤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 30번 문제. 이 문제도 대부분 학생들이 못 풀었던 이유가 뭐냐? F의 0은 0을 생각을 안 했다는 사실. 0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 절대 빼먹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하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28번도 일단 F 안에 복잡이다 라고 하면 뭘 생각하자? 치환적분임을 생각을 하자. 치환적분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내면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여기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에 f의 2t, 그 다음에 곱하기 2t를 미분한 요 2를 써줘야 되는데 이 2를 안 써줘서 틀린 학생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gx 꼴이 있을 때는 항상 꼴랑지에다가 g'x를 곱해주는 거 절대 까먹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20번. 이 문제도 결국 f의 4분의 파이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fx에 대한 수식을 찾아야 되고,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는 식을 미분을 하게 되면 fx라는 수식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식을 이제 미분해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 놈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f 프라임은 없고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사실을 까먹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 또 한번 강조하는 거야. 자, 적분 응용은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넓이, 부피, 이동거리. 이 이동거리는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 너무 쉬운 부분이고, 자, 넓이는 길이의 적분,
부피는 단면적의 적분,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길이다 보니까 만약에 X축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을 정적분하게 되면 여기는 함수값이라서 정적분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지. 그래서 이걸 절대값을 취해줘서 위로 꺾어 올린 상태에서 적분하게 되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사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자? 넓이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y축, 그러면 여기서 길이의 적분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x지. 요 길이는 y지. 그래서 y는 fx가 되잖아.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원래는 뭐 알파1부터 알파2까지 y의 dx인데 y는 fx니까 이 y 대신에 fx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뭐 베타1, 베타2라고 하면 이 길이는 뭐가 된다? x가 되지. 그러면 인티그랄 베타1부터 베타2까지 x dy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x라는 수식을 찾아서 여기를 y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역함수 적분처럼 보이는 거지. 역함수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알겠어? 자, 두 곡선 사이의 도형의 넓이는 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 놈의 함수에서 빨간 놈의 함수를 뺀 놈을 적분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간 놈의 함수에서 파란 놈의 함수를 뺀 놈을 적분하면 된다. 물론 간단하게 수식은 fx에서 gx를 뺀 놈의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수식이 나오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고,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근데 요즘 최근 트렌드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중간에 끼어있는 애를 문자로 하나 설정을 해주고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 내용만 한번 다시 얘기해주고 싶어. 자, 입체도형의 부피는 회전체 부피가 교육과정상에 빠지는 바람에 요즘은 그래프가 있고 입체도형을 만들어내는데 정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래서 단면의 넓이 적분하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임을 정리 한번 해두고 넘어갈게. 자, 평면에서의 점이 움직인 거리, 이게 적분 응용 세 번째인데,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위치에 해당하는 개념 정리만 한번 할게. 자, 위치가 ft, gt라고 얘기를 하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 f', t, g't가 되겠네. 이거는 좌표 평면상에서의 운동이고, 수직선상의 운동이라면 이거는 뭐 xt는 t에 관련된 함수로 표현될 거니까 그거는 또 문과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평면 위에서의 운동, x축과 y축 방향으로의 운동이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하면 되니까 이계도 함수를 쓰면 되겠네, 여기다가. 자,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야. 속력의 정의는 속도의 크기야, 속도의 크기. 그럼 뭐뭐의 크기인데 x축 방향으로의 운동, y축 방향으로의 운동이 있다면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된다? 피타고라스를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럼 속력은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임을 알 수가 있겠네.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된다. 이거는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동 거리. 그래서 운동 한 번에 정리해두면 아마 두 문제 정리한 꼴이 될 거야. 또 하나 팁 하나 얘기해주자면, 여기에 루트가 있으니까 적분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 생각하는데, 계산 과정상에서 저기에서 루트는 안쪽에서 뭔가의 제곱식이 나오면서 사라져서 절대값을 씌워줘서 정리해주면 된다. 이렇게까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물론 하나 더 정리해주자면, 가속도의 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 이동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력의 적분이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다. 속도의 크기는 피타고라스를 떠올려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다.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지. 자, 최근 출제되고 있는 유형들의 특징, 같이 끼어있는 애를 C라고 생각해서 요 중간값을 미지수로 뭐 K를 찾아내는 문제이긴 한데,
요 놈을 다 적분한 놈이랑 요 놈의 넓이랑 같다를 이용해서 K를 찾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를 적분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이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를 C라고 놓는다면 요만큼의 적분하고 요만큼의 적분이 같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적분하면 되지. 요 교점을 찾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말자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여기에 하나 최근 출제되고 있는 삼각함수 극한 문제들까지 얘기해 주자면 걔도 얘를 생각을 해서 결국 출제자는 F세타-G세타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요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는 계산을 한다면 굳이 뭐 요놈만 따로 구하고 요놈만 따로 구해서 구하는 문제풀이가 아닐 거란 얘기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문제도 그런 류의 문제지. 여기를 포함을 시켜서 요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을 빼주고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나올 거고 요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결국 S1에서 S2가 빠지는 내용이 한 번에 정리가 될 거란 얘기야. 오늘 적분을 굉장히 빠르고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기억해야 할 거는 F의 복잡, 그 다음에 곱과 미분, 그 다음에 G3다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거고 좋은 점수 받으면 저한테 꼭 자랑하러 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